이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소제기를 검사가 한 것을 뭐라 그래? 공소제기 성립,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 부존재 또는 불성립 이렇게도 불러요. 부존재, 불성립. 그러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 검사 공소 제기는 다시 이렇게 해놓고 들어갑시다. 유효인 경우가 있고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유효라는 것은 검사 공소 제기가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무효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은 법원은 검사 공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뭘 한다? 공소 기각이랑 심리 안 합니다. 공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더라도 이것이 다시 유효로 바꿔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추완이라고 합니다. 추가 뭐냐면은 추가 나중이란 말입니다. 무효 후에 이 말이에요. 무효가 된 나중에라도 요건을 갖추면 뭐가 돼? 유효하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추완이라 그래. 추완. 추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효였지만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뭐 한다? 유효하게 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리고 무효가 되든 유효가 되든 일단의 검사 공소만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피곤이란 지위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연호를 먹고 봤을 때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든 유효든 일단의 효과는 발생해야 안 해? 합니다. 그런데 공소제기 부존재는 아무런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공소제기가 없으니까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맞죠? 여기는 그러니까 추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효 추한이 없어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때가 공소가 무효이면 추완은 할 수 있지만 공소가 부존재, 불성립하면 추완이 뭐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뭐야? 제일 쉬운 말이에요. 그러면 추완은 주로 뭐를 가지고 하냐면 추후에 이 공소장을 뭐를 해서 유효하게 바꿉니다. 변경을 시켜서, 그러니까 무효인 공소장을 유효한 공소장으로 뭘 하는 거야? 변경을 통해서 추한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공소 부존재는 공소장 변경에 의한 추한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죠. 왜? 공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변경은 공소가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이 공소제기 부존재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 판례를 내버립니다. 어떤 경우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경찰서장이 직결심판 청구를 법원에 하였습니다. 아까 직결심판 청구 경찰서장이다 했었죠. 그러자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심판 안 하고. 그러면 서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현 소송법에서는 사건 종결을 못 합니다. 현 소송법은 가능하죠. 왜 그래요? 수사 종결권 있으니까. 근데 직결심판법상은 아직은 안 뜯어고쳐가지고 종결을 못,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사 종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직결심판법에 의하면 종결을 못 하고 사건을 뭐 한다? 검찰로 뭘 해야 돼? 송치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종결 여부를 누가 결정해? 검사 결정을 합니다. 그냥 검사가 종결하든 아니면 검사가 뭘 하든 공소제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검사가 여기서 지가 공소제기를 하든 안 하든 지가 해야 되는데 검사는 이걸 뭐로 착각했냐면, 그러니까 기각돼서 온 서류인데 검사는 이것이 만일에 나중에 이제 할 것입니다만은 법원에서 직결심판을 기각한 것이 아니라 뭐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죠. 뭐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 서장은 답니다. 그럼 서장이 법원에 보내면 법원이 다시 서류를 또 서장에 주면 서장이 다시 검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든 기각을 하든 서류가 누구한테가 결론은 누구 손에서 결정되는 거야? 검사 손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이 기각된 서류가 왔는데 검사는 이걸 뭐로 착각한 거야? 정식재판 청구서로 착각을 한 거야, 이 자식이. 그리고 그걸 법원에 제출한 거야. 그럼 검사는 이걸 공소제기한다고 제출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제출한 거야? 정식재판이라고 제출한 거야. 저 공소제기한다는 의사가 없었지.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의사지. 그렇다면 공소제기가 뭐한다? 불성립이 됐다는 거야. 나중에 공소장 변경으로 추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공소제기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올 겁니다. 자주는 안 나오고 간혹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가 인정이 되면 요건을 갖추면 유효고 없으면 뭐라 그런다?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럼 읽어보자고. 수사 조건이 없는 위법한 함정 수사. 위법한 함정 수사는 수사 조건 위반했죠. 수사 조건이 신축 위반한 겁니다. 공소제기 무효. 이제 이때 조금 이따 하길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입에된 것도 무효. 공소 기각. 당연히 모든 공문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에 관할법원에 제출되면은 안 되죠. 모든 공문서에는 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효. 다만 이제 검사가, 그러니까 공소장의 검사에 예를 들어서 서명이 없어. 검사가 공판장에서 면합니다 라고 사인할 수 있죠. 현장에서.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뭐가 된다? 추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추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공소장 비용. 이건 추안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피고인 누군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합니까? 이거는 추안이 안 될 겁니다. 공소제기가 유효인 경우. 자, 우리가 공소 조건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세범은 뭐가 있어야 돼?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이랬어요. 이게 검사 공소적 수사편에 세웠어요. 공소조건입니다. 그런데 공소 제기를 했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처분이 위법하다 행정소송을 해서
거래위원회 일단 그 과태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좀 해볼까? 담합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과태료 형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했습니다. 행정처분해요. 과태료 얼마 내라. 그리고 먼저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태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이 처분이 뭐가 됐다?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봐봐.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됐든 말았든 형사소송과는 관계가 없죠. 무슨 주의? 자유심증주의. 영향 안 받는다는 거야.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 민사재판 이렇게 됐든 말았든 형사재판하고 관계없어. 똑같은 형사재판이지만 사건이 다른 것도 영향이 없었죠. 하물며 행정소송이 어떻게 됐는가가 형사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고발은 계속 뭐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아까 이제 공소장에 기명날이나 서명이 없는데 검사가 공판정에서 이거 하면은 뭐 하자 취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소장에 이제 뭘 기재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적용법 조문을 기재해야 되는데 이 적용법 조문이 검사가 법조문을 잘못 쓸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죠. 123조로 써야 되는데 124조로 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피고인 방어권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냥 유효합니다. 그럼 약간적인 거니까. 그 다음입니다. 니을입니다. 여러분 불법 구금 당연히 위법이죠. 또는 구금 장소, 구속 장소도 마음대로 변경 못합니다.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위법하게 거기서 수집된 증거는 뭡니까?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죠.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배웠다시피. 하지만 검사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용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재판에서 이제 뭡니까? 뭐 무죄 판결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소송 계속과 공소시효 전개는 좀 있다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경찰직이 나온 적은 없어요. 검찰직은 종종 나오는데 공소 제기가 있고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 불기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봤던 검찰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 헌법 소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검사 공소 제기를 한번 봅니다. 공소 제기가 유효인 경우도 있고 뭣도 있다?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이면은 뭘 하냐면 죄가 있으면 뭐다? 유죄 판결할 거고 죄가 없으면 뭡니까? 무죄 판결할 겁니다. 공소 제기가 만일에 무효라면 법원은 뭘 할 거다? 공소 기각 판결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법에 규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검사 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왜 공소 제기에 이렇게 불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사에게 맡긴다는, 법에서는 판사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판사가 봐가지고 검사 공소 제기가 적법하면 유죄 무죄를 하면 되는 거고,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인 뭐 하면 된다? 공소 기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불복을 하냐는 겁니다. 이게 법을 만들 당시에 입법자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판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에는 없지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판례가 이걸 인정합니다. 불복을 쓰는 방법이.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공소권 남용에 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검사 공소권이 남용됐지 않습니까? 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권 남용이 뭔가를 떠나서 공소권 남용은 공소 제기에 대한 불복이에요? 불복에 대한 불복이야? 제기. 아, 불복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뭐 하면 돼? 검찰항고나 재정 신청하면 되는 거지. 공소 제기를 했는데 법에가 그 공소 제기에 대한 불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남용을 주장한다는 건데 언제냐고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게 뭐냐? 남용은 공소 제기가 형식적으로는 뭐다? 적법합니다. 응? 겉으로는 적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재량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 재량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탈이 되려면 일단에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 고의란 것은 확정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됐다 해도 고의가 있어야 돼요. 됐죠? 이건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일에 검사 공소 제기가 이렇게 재량권이 일탈됐다 또는 남용이 됐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인정된다면 이건 공소 제기는 무효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뭘 한다?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요게 우리나라 판례가 만들지는 않았겠지. 어디서 만들었어? 쪽발이 새끼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판례도 따왔는데 참고적으로 이것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공소권 남용, 어떤 사례를 놔두고 물어보잖아? 무조건 남용이 아니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 남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권 남용을 당한 사람 너무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판례가 남용이 아니라, 봐봐. 이때 하겠지만 봐봐. 남용이 아닌가 보자고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이해창이하고 김대중이하고 붙었잖아. 둘 다 삼성에 돈 받았어. 둘 다 두통이 난 거야. 삼성에 돈 받은 거. 뭐 이해창이는 뭐 찻대기로 받다면 찻대기로. 김대중도 받았어. 누구만 수사했어? 이해창이만. 김대중이는 안 했어. 이해창 지가 억울하지. 지가 잘했단 건 아니야. 아, 왜 나만 해? 남용이 아니야. 남용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공범입니다. 둘이서 같이 범죄했어. 검사가 한 놈만 공소지가 한 놈 봐줘버립니다. 남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가장 심한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죄를 두 개 범했어요. A죄, B죄를. 이게 이제 우리 주위에서, 그러니까 차별기소라 그래가지고요, 공범 중 한 놈만 공소제기합니다. 그
거의 많고, 우리 주위에 많이 흔합니다. 여러분, 나 경찰 대봐. 흔합니다. 차별기소가. 미쳐보죠. 아씨, 둘이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새끼는 봐주냐는 거야. 나만 들어갑니다. 맞죠? 억울해야 안 억울해? 억울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A죄, B죄를 했는데요. 요거를 두 개를 같이 공소 제기를 하면 법원이 제가, 여기 징역 한 6개월짜리, 여기 한 6개월짜리면, 법원에서 이제 두 개 다 하면 제가 약하니까 한 6개월에 집행유예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사가 일부러 요 하나만 딱 공소 제기합니다. 요거에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요걸 뭐 한다? 공소 제기합니다. 집행유예 중에는 집행유예를 못 합니다. 그럼 요거 6개월 선고해야죠. 그러면 전에 유예된 거 6개월에서 총 1년 깜빵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당한 사람 돌아버립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검사가 공소 제기합니다. 아무 죄도 없어. 혐의도 없는데. 법원은 무슨 재판할까 나중에? 무죄 판결하지만은 재판이라는 게 한참 가죠. 조국 사건 약간 공소권 남용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아니, 나 검사들 연락을 하니까 그런데 물어보나 마나 이 신문에 나오잖아. 일개 사문서 위조는 배가 아니야. 무슨 압수수색을 특검이 검사가 24 몇 명이 포함돼가지고 몇 달 동안 뒤집니까? 그래.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 근데 좀 형평이 안 맞잖아. 다른 것도 그렇게 하던가. 이런 걸 뭐라 그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 남용을 주장해봤자 판례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무조건 검사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당연히 검사는 거기가 없다고 하지 그러면. 그래서 남용이라는 게 현재 이 검사 공소 제기에 대한 것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남용이란 게요, 이런 것도 남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친권 남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것처럼 해요. 부모가 막 자식을 두드러뜨는 건 뭐예요? 이거는 불법이야. 이거는 불법이라고. 그거 말고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 척한단 말이야. 근데 속셈은 자식을 괴롭히는 거야. 막 있잖아. 어린애들 다 니 잘 때라고 한 거야. 공부를 막 17 시킨다. 17. 그잖아. 17 강릉 가면 그런 다음에 꼬맹이가 5학년인가 되던데 그걸 하루에 잠을 한 30시간밖에 못 잤던데? 응?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부모가 10년 고생해서 앞으로 50년 행복에 살 수 있는. 그 인간, 그 부모가 잘 사는 사람이겠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성적순으로 돈 버는 거 아니야. 어? 학교 성적순으로, 대학교 성적순으로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래. 난 항상 우리들 하는 말이,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너희를 위한 건 아니다. 나를 위한 거야. 부모를 위한 거야. 왜?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서 폼 잡잖아. 그거면 하면 너네들은 A 대학교로 가든 꼴통 대학 가든 결론은 똑같다 해서 결론은. 어차피 사회생활하면 직업이 뭐냐 물어보지. 에? 어느 대학교나 물어보지 않는다 했어. 인생은 살아가는 데 똑같은 거야. 근데 그냥 후 잡는다 부모가 막. 그걸 뭐라 그래? 친권 남용이라 그래. 남용. 공소권 남용. 겉으로는 막 검사가 막 격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가만 들어가고 이거는 좀 너무해. 이런 걸 뭐라 그래? 공소권 남용이라 그래.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뭐 한다? 공소시효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정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판례가 없어. 왜? 무조건 검사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고의가 없다는 거야. 검사에게.
아, 그쵸. 네가 앞으로 그래. 왜냐면 검사 고의를 검사 지가 증명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고의가. 그럼 판사가 봐야 되는데 판사가 검사 무서워하는데 있다 그러겠어? 들어갑니다. 검사 공소제기가 적법 유효인 경우는 법원은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하고 부적법하면 무효죄 공소기각 판결 등 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은 법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설사 이 검사 공소 제기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뭐를 할 수 없다. 후배는 당사자는 불복을 못합니다. 뭐 행정소송 같은 거 이런 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고 못합니다. 그냥 법원이 알아서 뭐 해주는 거야? 공소 기각할 뿐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 판례는 검사 공소 제기가 재량을 일탈 벗어났을 때는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걸 남용이라 한다. 검사 공소 제기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공소권 남용이 되면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래 남용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책에는 이거를 내가 2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남용이라고 해놓은 판례들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종업원을 하면서 주인집 차를 훔쳐가지고 1년 전에 도망을 갔어요. 그럼 죄가 뭐죠? 절도죄죠. 그 면허 없으니까 뭐야?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그 차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불신검문에 걸렸어요. 뭐로? 무면허 운전으로. 그러면 무면허 운전은 뭐 다음 주 시간에 하겠는데 운전 횟수만큼 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10번 했으면 몇 개의 무면허 운전이냐면 10개의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럼 얘는 최소한도 무면허 운전이 몇 개냐면 2개입니다. 훔친 거 하나 하고 오늘 걸린 거 하나 하고. 그 얘는 이미 절도죄로 뭐가 돼 있어? 지명수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얘를 조사할 때 당연히 떴잖아 이게. 절도죄 하나, 무면허 운전 2개, 최소한 2개죠. 근데 검사가 뭐 한다? 지금 걸린 무면허 한자로만 딱 하나로만 공소를 제기한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쉽게 무면허 운전 하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징역 6개월 때리고 가석방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뒤늦게 뭘 합니까? 이제 아까 절도죄하고 남은 또 무면허 운전 있죠? 이놈을 공소 제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법원이 야, 이 검사가 왜 이랬지? 이 말입니다. 지금 검사가 얘 괴롭히려고 했으면 이건 남용이죠. 그래서 이게 남용인가 아닌가를 좀 더 심리를 한번 해봐라. 대법원 이러면서 항소심 고등법원의 사건을 파기시켰습니다. 남용을 인정한 게 아니고 남용인가를 더 한번 뭐 해봐라? 심리해봐라고 파기환송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느 책에서는 남용을 인정한 판례라고 했는데 이건 시험에 못 냅니다. 왜? 남용이다가 아니라 남용 여부를 뭐 해봐라? 좀 더 심리를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심리를 해봐라. 알았죠?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못 냅니다. 그냥 책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남용에 대한 판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남용 요건. 일단 남용이 되려면 검사 공소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공소제기는 형식적으로 뭘 해야 돼? 적법해야 됩니다. 남용은 검사 공소제기의 불법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공소제기가 불법이면 당연히 뭐 해버려? 공소 기각시켜버립니다. 불법성이 아니라 이런 것을 뭐라 그래? 부당하다고 합니다. 부당성을 따지는 게 부당성. 불기소는 남용과 관계없다. 자, 검사에게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실 갖고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한번 봅시다. 1번이 가장 많은데 검사가 공소장이 된 선행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을 신문할 당시에 피고인이 여죄, 다른 범죄 다
다 자백을 했습니다. 검사가 그런데 하나만 공소제기하고 나중에 확정되니까 뒤늦따라 공소제기한 것. 남용? 아닙니다. 책에는 남용이 한 7개 나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1번, 2번 해놓은 거는 뭐랄까 우리 시험에 종종 혹시 나올까 뭘 해놓은 겁니다. 공범입니다. 공범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공소제기한 거 남용?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 근데 경찰직은 잘 안 나와요. 남용. 이건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 검찰직서 나옵니다. 경찰직은 공소표는 그렇게 시험 잘 안 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제죠? 2022년부터는 공소가 경찰직 시험범위에서 빠질 겁니다. 지금 잘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빠져도 큰 의미는 없고 역시 지금의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뭐하고 뭐라고? 수사하고 증거. 그거에 들어가요. 2022년부터 수사 증거. 지금도 어차피 거기서 한 12~13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0~80% 거기서 나옵니다. 수사하고 증거하고 지금도.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245조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검사가 제출한다. 여기 1항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소 제기는 반드시 뭐로 해라?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소장. 자, 니은에 좀 조심합니다. 이게 지금 지금에 여러분 그 전자소송이라고 있거든요. 전자소송이 뭐냐면 이제 그 서류 같은 걸 안 하고 뭐 화면으로 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지만은 각종 서류 같은 걸 뭡니까?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USB 같은 거에 이런 거로 대체하는 걸 뭐라 그래? 전자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다 돼 있습니다. 행정, 특허, 민사인데 딱 안 된 데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형사소송이 안 돼 있습니다. TF팀은 진즉 만들어 놓고 하는데 뭐 지금 저 법무부 장관이 누구죠? 추미애인가? 뭐 2020년에는 꼭 한다, 22년에는 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 어떤 문제가 발생가 봅시다. 전에 뭐 가장 최근 게 이명박이 제일 많습니다. 이명박이의 범죄 사실을 이제 종이로 제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뭐가 안 돼? 소송은 전자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종이로 뽑으니까 A4 용지 11만 페이지랍니다. 나 11만 페이지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 밀고 가도 뭐예요? 한참. 참고로 옛날 전두환이는요 1톤 트럭 하나분이었습니다. 뽑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게 뭐로 하면 전자소송으로 하면 뭐 하나만 간단 끝내. 요만한 USB면 끝나죠. 필요한 거 꼽아놓고 보면 되잖아. 이렇게 컴퓨터로. 지금 안 됩니다. 아직은 뭘 해야 된다? 무조건 뭘 해야 돼? 종이 아니면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검사 이놈 시키면 해본 거야. 에이 모르겠다고 귀찮으니까 뭐라고 이 새끼가 전자문서로 공소제기를 해버린 거야. 이 새끼가. 너 배짱 좋은 놈이죠? 판사가 웃기고 있네고 전자소송으로 공소제기된 거는 공소제기 안 된 거로 가버렸어요. 공소장에 기재된 서면만. 잘 나옵니다. 니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서가 여러분 뭐냐면 복사한 겁니다. 이 공소장이 여러분의 A4 용지랍니다. 여기가 이제 공소장이 있고요. 여가 이제 뭐냐면 성인명이 있고, 다음 요 정도가 범죄 사실 적습니다. 그럼 여기다 다 못 적죠? 여기다 이제 범죄 사실이라는 종이냐면 여지, 별지가 별도의 용지, 첨부. 그래갖고 뒤에다가 이제 뭡니까? 아까 11만 페이지를 이렇게 쌉니다. 앞장에 놔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뭐 해라고? 방어 준비해라고. 알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또 자기를 무엇 때문에 조사했는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방어 보내는데 그럼 이명박이는
11파 다 실인파 복사가 또 제출했죠. 보내줬죠. 이명박이 변호사들 왈. 그럼 변호사 6명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저거들끼리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66만 장을 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사비만 그 기 한 1,000만 원 들었답니다. 자기들 말로 이제 신문에 쏠되더라고 복사비만. 왜? 뭐가 안 되니까? 전자수령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금방 하면 될 거를.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피고인 수만큼에 뭘로 보내준다? 부본수로 보내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거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해서 한 사람에 보내면 됩니다. 두 사람 다 이건 몇만 페이지 돼버려? 22만 페이지 돼버리잖아. 한 사람 보내면 되고 언제까지 보내야 되냐면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재판이 열리기 5일 전까지 보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적어도 읽어볼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되잖아요. 이런 만일에 부본서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오늘 보낼 수도 있죠. 전부 위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해야만 조사를 합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다? 조사 안 합니다. 아까 이게 이제 했었죠. 공소장 부본 송달, 소환장 송달, 토지. 오늘 만에 2번 나왔네요. 다음. 그럼 공소장에는 뭐를 기재하는가 이 말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기재하여야 한답니다. 꼭 이거는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제일 먼저 피고인 성명, 이름 아니면 특정사항입니다. 피고인 이름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중에 경찰 되면요 우리나라에 이름 없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 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애들 있어요. 부모가 저 출생신고 안 하는 애들 많아요. 그 막 이름이 날치, 막 깡패새끼들이 많겠지. 뭐 날치, 뭐 먼치.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나는 그게 무슨 그 선행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무슨 검사가 또는 경찰 뭐 서장이 뭐 호적을 만들어줬다. 왜 만들어줬어? 나중에 자기 서류에 필상 만들어준 거잖아. 감사 얘긴다. 당연히 감사 얘기지. 그래서 없는 애들 많습니다. 그럼 이제 뭘 적는 거야? 특정사, 뭐 이름, 뭐가 별명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적습니다. 법인일 때는 이제 뭐야? 사무소와 대표자의 성명도 적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를 적냐면 여러분의 전과를 적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전과, 직업 이런 거를 적는단 말이에요. 왜 이게 시험에 나오냐? 대한민국 모든 학자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전과를 기재해버리면요 법관이 이거를 보고 뭐가 생겨? 선입견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만일에 절도 사건인데 김계동이 절도 전과 20번 해봐. 재판도 하기 전에 법관은 뭐야? 여자식 뭐야? 유죄입니다. 직업 무직. 직업 무직이야. 하지만 직업에 절도 사건에 어느 그룹 회장 해봐. 회장 설마 했으려고. 재판도 하기 전에 뭐가 생기는 거야? 예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판례는 괜찮다는 거야. 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지 않냐? 왜? 김계동이가 전과자인 계동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특정 사람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요거에 나온다면 전과 직업을 기재도 되는가? 오케이. 현재 기재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피고인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성명불상자 누군가도 모르겠다. 이런 건 재판 못하죠. 공소 기각입니다. 죄명입니다. 무슨 죄라는 거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사실, 범죄사실 적고 적용법 조문을 적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공소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범죄 사실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죄 사실이 절도죄 하나만 했다고 해봅시다. 정확히 적으면은 뭐 담을 넘어가서 뭐를 어쭉 하다 보면은 아마 11만 페이지 갖고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공소사실을 적어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법관이 재판할 수 있을 정도만 기재하면 됩니다. 알았지? 법관이 뭐 한다? 재판할 수 있을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소사실 특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들이 자 봅시다. 특정, 그러니까 공소사실이 특정이 됐냐 안 됐냐는 결론적으로 누가 판단하는 문제야? 법관 지가 나는 이 정도면 재판할 수 있어. 그럼 뭐야? 특정된 거고 나는 이 정도 갖고는 못해. 그럼 뭐한다? 특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판례가 책에 판례가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요거는 양호해요. 자, 몇 페이지입니까? 글씨도 작아요. 뭐야, 몇 페이지야? 끝없이 넘어가네. 뭐야, 안 끝났어. 13페이지야. 요걸 암기하려고? 나오면 찍으세요. 이게 정내입니다. 이 새끼들이 뭐 안 주려고? 만점 안 주려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읽어보고, 이번에 1월 1차인가 2차인가는요, 요거 암기해봤자 말짱한 일입니다. 학설 내고 있어요. 말짱한 일입니다. 요거 내면, 그래, 이 자식아, 알았어. 라고 해서 그냥 편할 때고, 이제 물론 기출문제 풀 때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이건 특정됐군. 이건 지가 재판할 수 있다고 했군. 이건 못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혹시 시험장에 잘 모르면은, 어차피 이제 그 읽었던 내용이 아니면은 아무데나 찍으세요, 그냥. 다만 경찰직은 찍을 때는 뭐 한다? 짝대기 답이 많아, 경찰직은. 짝대기 답이 뭔지 알죠? 이런 거 있잖아. 짝대기 답. 3, 3, 4 그런 게 많다, 경찰직은. 지그재기가 없지, 뜸으로. 그래서, 그냥 찍을 때는 뭐야? 짝대기 답으로? 그 실은 뭐, 지그재기 좋고. 그랬죠? 가비 읽어본다. 그 다음에 이제 5항입니다.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법관 재량, 검사 재량, 이걸 임의적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걸 하기 전에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다음 시간 다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사항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 그 이해가 빠른데, 법원은 무엇을 심판하냐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만 재판을 합니다. 다른 거는 못 합니다. 응? 거기 내가 이제 그 화살표 예를 들어 놓은 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의정부에서요, 이제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어. 가는데 이제 그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막 이제 그 좀 무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뒤에 때렸는가 봐, 머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죠. 한두 번도 아니고 때리니까 가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너 운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가니까 이 사람이 후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대리 기사를 죽여버렸다면 운전자가. 근데 검찰이나 경찰 살인죄를 해가지고 공소되겠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라 이 말이야. 그럼 법원은 뭐만 재판하는 거야? 살인죄인가 아닌가만 재판합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려면 이거를 사람을 자기가 죽인다는 걸 뭘 하고 있어야 돼?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난 그래서 참 그 공소 제기한 의정부, 그러면 안 되지. 그쪽 지검장이 좀 그러니까. 그래, 방송 벌기는 없지. 나 욕하진 않겠지.
아, 이 새끼 엎었었더만, 보니까. 난 뭐 아들놈이, 누구 변호사던데, 엎었었던데, 맞아. 이제 그만뒀어. 아니, 멍청한 새끼가 살인죄를 하면 되겠어? 얘가 법정에서 뭐라 주장했냐? 그쪽 변호사가.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술 먹고 때리다가 내리니까 화가 나잖아. 자동차 들을 받아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특수폭행이야. 폭행이야, 폭행. 죽었으니까 뭐가 돼? 폭행 치사라는 거야. 그럼 법원은 폭행 재판을 못 한다는 거야. 1심에서 무죄 판결 때려버렸어. 모르는 사람 누구려고 해? 판사를 요구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한다? 전국 그 대리 기사들이란가? 막 대박 그랬어. 우정 봐서. 막 대리 기사는 목숨, 개 목숨이야. 무죄가 뭔 말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아니고 검사가 뭐로 공소 제기한 거야? 살인죄로 한 거야. 그 여러분 이태원 살인사건 것도 알지? 그것도 사람 죽었잖아? 그 둘 중 한 놈이 죽게 둘이 같이 죽였던 한 놈이든 어차피 왜 세 명 있다가 한 놈 죽었으니까. 근데 검사가 A가 죽였다고 한 거야. B는 안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B는 이제 미국 가버렸지. A가 안 죽이 A에 대해서 뭐야? 무죄야. 그럼 B가 죽였지. B는 어디가 있는데? 미국에 있잖아. 누구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검사도 사람이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봐봐. 1차로 살인죄, 2차로 뭘 제기한 거야? 폭행? 기사죄. 이러면 되잖아. 이걸 뭐라 그래? 예비적 기재라 그래. 1차로 공범, 2차로 단독범. 그러면 되잖아. 여기는 무슨 기재? 한다가 아니라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검사 새끼들이. 왜 안 해? 자존심 상하잖아. 언제 하냐면 다음 시간에 공소장 변경할 때만이에요. 처음엔 잘 안 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비적 택일죄 공소 제기할 때 예비적 택일죄 의무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그럼 1차 기재를 우리는 이제 뭐라 부르냐면 1차 기재를 되는데 주의적, 본의적이라 그럽니다. 주다운 게 본. 그리고 2차 기재를 예비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런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겠습니까? 무죄를 막기 위한 거겠습니까? 무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인권 보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무죄 막으려고 해놓은 겁니다. 법원의 심판입니다. 당연히 법원은 뭐를 먼저 심판해야 돼? 1차 기재를 먼저 해야죠. 이것이 무죄면은 이제 뭡니까? 2차 기재, 예비적 기재를 심판합니다. 판결서 기재인데요. 판결서 주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판결서에 주된 문장을 뭐라 그래? 주문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있으면 거기 주된 문장 있잖아. 그리고 이제 판결 이유라는 것은 왜 이런 판결이 있는가 이유를 설명 이유라고 합니다. 이유. 그럼 우리 국어시험 볼 때 여러분 국어시험 안 보지만 옛날 고등학교 때 할 때 A가 유죄고 B는 무죄다. 그러면 이때 주된 문장은 두 개 다 적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주잖아. 두 개 적는 거 아니죠. 뭔만 되는가? 요것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주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유죄면 뭐야? 유죄인 것만 뭐 한다? 판결 주문에 적습니다. 이유는 둘 다 적어야 되겠죠. 왜 유죄고 무죄라는 거를. 하지만 하나는 유죄고 하나는 무죄면 뭐 한다? 그 중에 하나만 주문에 적습니다. 둘 다 무죄면 어쩝니까? 둘 다 무죄면 둘 다 주된 문제한 게 둘 다 적어야 되겠죠. 그 말이에요. 유죄가 되는 범죄 사실에 기재하고 무죄가 되는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둘 다 무죄면 둘 다 기재. 이유는
유죄판 때는 유죄 이유 기재하고 무죄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이러한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지금 공소 제기할 때 배우는데요. 다음 주에 공소장 변경을 할 텐데 그때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금은 이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A제와 B제가 아무 관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동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더 강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란 말은 무슨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형사성 규칙이 있습니다. 일본 니뽕 일본 말입니다. 니뽕 한 장. 나는 공소장 한 장주의 이랬다. 욕 심하게 먹었습니다. 예전에 선생한테 나보고 무시한 새끼. 지수고 네가 무시한 새끼. 니뽕이나 한 장이나 일본 말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는 판사에게 어떤 예단 선입견을 주시는 거 제출하지 말고 공소장만 제출하라고 합니다. 각종 수사서류 증거물은 제출하지 말라는 게 언제 제출하라고? 공판장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이걸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건 주로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미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미국은요 재판 절차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심리를 미국은 누가 하냐면 배심원들이 합니다. 민간인들이 하고 판결은 누가 하냐면 법관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배심은 나중에 할 건데 이 배심 제도는 이 배심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루 세릴 수가 없이 좋습니다. 배심 제도에. 우선 재판이 그 정권에 휘둘리지 않아요. 민간인이라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사실 파악이 좀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오늘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살인사건이 났어. 내가 판사야. 나는 나이트클럽 지금 살아생전에 2번인가 갔습니다. 어제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근데 나이트클럽, 먼 돌이라 그러잖아? 걔는 탁 보면 뭐야? 머릿속에 잘 나옵니다. 그잖아요. 민간인들이 훨씬 실체집니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인정당하면 내가 판사, 나는 법리적은 걔들보다 낫죠. 법으로 정림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제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한다? 감정 기복이 뭐하다? 심하다는 거야.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발의 미녀는 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론 스톤 나온 영화인데 옛날에 미국의 형사제도를 비판한 영화인데요. 배우가 사론 스톤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은밀한 유혹인가 되는데, 여자가 이제 막 금발이 막, 근데 형사 수사하는데 다리를 탁 까! 짧은 치마를 입고, 형사들은 뿅 가고 형사들이 수사를 못해? 바로 무죄입니다.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으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입니다. 이 배심원들은 증거 같은 걸 사전에 볼 수 없게 딱 차단시켜버립니다. 어디서만 볼 수 있어? 공개된 법정에서만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우리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게 어차피 법관이 재판하고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주의가 법에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어? 형사성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소 제기 전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 신고가 있을 때, 자, 제출할 수 있는 거 선임 신고서입니다. 사건의 범죄 사실 아니죠. 변호인 선임 신고서, 또는 특별 선임서 선정 결정 등본, 영장,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 못 한다는 거예요. 영장 서류, 영장. 맞죠? 영장은 좀 구속됐냐 안 됐냐지 그것이 무슨 범죄와 관계없잖아요. 변호인 선임서 이런 거.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는 사건에 관하여 예단, 일본 말이 우리나라로 하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수사서류나 증거물은 공판정에서 제출하는 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런다. 이러한 일본주의는 이론론, 우리나라가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심리와 판단을 다 누가 해? 법관이 합니다. 보다는 이원론, 심리는 배심원이 하고 판결은 법관인 데서 강조되겠다.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법은 무효니까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전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뭐한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전부 뭐한다? 무시 삭제입니다. 무시 삭제. 무시하거나 삭제를 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피고인의 범죄에 전혀 관계없는 정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또 기재합니다. 이 새끼 전에요. 여러 곳에 이 새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나쁜 새끼예요. 관계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지금 뭘 맡게 한 거야? 선입견을 맡게 한 거죠. 그래서 법관이 이미 심증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증이 형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반은 누가 주장합니까? 이거 지금 피고인 주장하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주의를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그래서 나번 알고 알아도 해. 이미 법관이 심증이 형성된 다음에는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 안 되는 절차가 두 개가 있는데 약식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차피 서류로 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공판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그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요. 직결 심판은 왜 직결이냐 그러면 청구 즉시 재판합니다.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구하면서 뭐 한다? 모든 증거물을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 후, 이건 공소 제기할 때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소 취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끝낼까? 그래요. 공소 제기 취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공소 제기의 효과는 조금 나중에 다음 차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